때로는 삶의 가장 큰 선물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찾아옵니다. 의사가 제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을 전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아내의 한숨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멀리 있는 낯선 나라에서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들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때의 절망과 희망, 그리고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 브룩스입니다. 직원 50여 명의 평범한 회사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매출을 내며 지역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내 사라와 두 아이들, 15살 제이슨과 12살 에밀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봄날의 아침 햇살처럼 따스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결혼하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라와 함께 밤새 아기를 안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던 순간들. 작은 회사를 시작하고 첫 거래처를 따냈을 때의 설렘. 그리고 조금씩 회사가 성장하면서 느꼈던 작은 행복들까지. 모든 것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조금씩 커지면서 어느새 저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에 퇴근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종종 거래처 미팅이나 해외 출장이 잡혔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가족과의 시간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제 농구 결승전이에요. 꼭 와주실 거죠? 아들 제이슨의 눈망울에는 항상 기대와 불안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했는지. 이번에야말로 꼭 가야지 하면서도 결국 또 다른 약속들에 밀려나곤 했습니다. 딸 에밀리는 이제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피아노 발표회가 있다는 말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주말 아침이면 친구들과 놀러 나가기 바빴습니다. 가끔 아이의 방을 지나칠 때면 문득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실력이 늘었을까? 그 성장의 순간들을 모두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아내 사라는 늘 제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며 과외 활동이며 혼자서 모든 것을 챙기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가끔 피곤해 보이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면 마음이 무거웠지만 회사가 더 성장하면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을 거라는 핑계로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자주 저리고 가끔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즐겨 마시던 커피 잔을 들다가 떨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사라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처음에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포크를 떨어뜨렸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아이들의 놀란 표정이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역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의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문득 며칠 전 아침 출근길에 본 단풍나무가 떠올랐습니다. 붉게 물든 잎사귀들이 바람에 하늘거리던 모습이 왠지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진료실로 부르기 전까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곧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의 입구에 들어서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MRI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간 진료실에서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스캔 영상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척수 모세포종입니다. 척수에 발생한 매우 희귀한 형태의 종양인데
척수에 국한되어 있지만 빠르게 진행하며 주변 신경을 침범해 전신 마비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는 종양인데 문제는 이 종양이 척수의 중앙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이 병은 발생 빈도가 극히 낮고 치료가 어렵기로 악명이 높은 종양인데 종양이 주요 신경과 혈관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수술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제 증상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느끼던 피로감, 손발의 저림, 근육의 경직. 모든 것이 이 종양 때문이었던 겁니다. 의사는 이 병이 전 세계적으로도 발생 빈도가 극히 낮으며 특히 제 경우처럼 척수 중앙부를 침범한 경우는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술을 시도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수술 중 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마비의 위험도 있고요.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아 있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부부,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간호사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의 일상이었을 풍경들이 이제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에밀리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제이슨은 거실에서 농구 경기를 보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사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아빠, 드디어 오셨네요. 내일 제 농구 경기 보러 오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제이슨의 밝은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이번에야말로 꼭 가겠다고 약속했었죠. 아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문득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적당한 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이슨, 에밀리.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하지만 그때 에밀리가 피아노 연주를 멈추고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새로 배운 곡이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이번에는 정말 잘 쳐요. 딸의 해맑은 미소를 보는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말들이 다시 가슴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이슨은 내일 있을 농구 경기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고 에밀리는 다음 주 피아노 발표회 이야기를 했죠. 사라는 가끔 제 얼굴을 살피듯 바라보았지만 평소처럼 아이들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오랫동안 그들의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어 자는 얼굴을 바라보았죠. 제이슨은 여전히 농구공을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고 에밀리는 피아노 악보를 베개맡에 두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차마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이야기를 글로 남아 남겨야겠다고. 서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다시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써내려갈 때마다 그동안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제이슨에게. 아니, 지워야겠습니다. 우리 아들 제이슨에게. 다시 한번 지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제이슨,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많이 멀리 가 있을 거야. 미안하구나. 내 농구 경기도 제대로 한번 보러 가지 못했고 함께 캠핑도 가보지 못했네. 아빠가 늘 약속만 하고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내가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정말 행복했단다. 내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작고 보드라운 내 손가락을 잡았을 때의 그 떨림이 지금도 이 가슴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씩씩하게 자라준 우리 아들. 이제는 내가 엄마와 동생을 잘 돌봐주어야 할 것 같구나. 힘들더라도 씩씩하게 이겨내줘. 그리고 가끔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빠를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
에밀리에게 쓰는 편지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공주님 에밀리에게. 아빠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내 피아노 연주회에도 가보지 못하고 함께 놀아주지도 못했지. 그래도 내가 보내준 영상들은 하나하나 다 보았단다. 너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아빠의 마음은 따뜻해졌어. 앞으로도 그 예쁜 손가락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렴. 그리고 가끔 엄마가 힘들어 보일 때면 내가 좋아하는 그 노래를 들려주었으면 좋겠어. 엄마도 분명 위로를 받을 거야. 우리 에밀리가 있어서 아빠는 정말 행복했단다. 마지막으로 사라에게 쓰는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제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미안해요.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해서.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오르네요. 카페에서 실수로 커피를 엎지르고 당황하던 내게 당신이 다가와 휴지를 건네주었죠. 그때 당신의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우리 결혼식 날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해요. 우리가 늘 꿈꾸던 유럽 여행도 가보지 못했고 은퇴 후 함께 보내기로 했던 시간들도 이제는. 하지만 내가 모아둔 적금으로 당신의 꿈이었던 미술 교실도 다니고 작은 정원도 가꾸어 보세요. 당신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꿈을 미뤄왔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내였고 최고의 엄마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어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힘들 때가 많겠지만 당신이라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사랑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자니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문득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사라가 잠들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늘 그렇듯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책상 서랍에 편지를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들이 영영 전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그 희망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은 후 삶은 마치 흐린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회사에 출근했고 저녁이면 가족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일상의 매 순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로 가다가 그만 복도에서 넘어져 벽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사라가 달려왔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더 이상은 이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제 상태를 설명하는 동안 사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걸 혼자서만 안고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와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후 사라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찾아보고 의학 서적을 뒤적이고 이따금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말리려 했지만 사라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 자료들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라가 조심스레 제 서재를 노크했습니다. 노트북에는 여러 의학 논문들과 치료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진행한 비슷한 케이스의 수술 성공 사례였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분들의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최신 로봇 수술 장비와 특수 개발된 신경 감시 장치를 이용해서. 사라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가슴 한켠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라의 제안은 조심스러웠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치의를 찾아가 한국행을 상의했을 때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도 서울대학병원의 그 케이스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쪽의 신경외과 팀은 이런 희귀 케이스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더군요.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한국 의료진과 직접 연락을 취해주었습니다. 제 MRI 영상과 검사 결과들이 이메일로 전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신이 왔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답변은 조심스러우면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종양의 위치가 매우 위험하지만 저희가 보유한 최신 장비들을 활용하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술 계획 수립과 로봇 보조 수술을 병행하면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종양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사라와 둘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것, 그래서 치료를 위해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까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이슨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빠, 꼭 나아서 돌아오실 거죠? 라고 물었고 에밀리는 그대로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한국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 한국의 음식들, 그리고 첨단 의료 시설들까지. 마치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많이 담아두었습니다. 사라는 그런 제 모습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대신 밤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마침내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제이슨이 농구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제가 첫 경기에서 결승골 넣었을 때 받은 거예요. 아빠가 갖고 계세요. 그리고 꼭 가지고 돌아오세요. 에밀리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음악 상자를 주었습니다. 아빠가 외로우실 때 들으세요. 제가 연주하는 것처럼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라는 끝까지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이 발걸음이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될 거라는 것을. 한국으로 떠나기 전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제 부모님께서 흔쾌히 아이들을 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금방 다녀올 테니 걱정 말고 아이들은 우리가 잘 볼게. 어머니는 제 상태를 눈치채신 듯 했지만 굳이 더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버지와 함께 매일 기도하시겠다고 하셨죠. 사라의 부모님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한 달 정도는 와서 아이들 식사를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와. 에밀리 피아노 레슨이랑 제이슨 농구도 챙길 테니. 두 분의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낯선 땅에서 사라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로비에는 여러 나라 말로 된 안내문이 있었고 국제진료센터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첫 상담은 신경외과 김민우 교수님과 이루어졌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제 상태를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척수 모세포종의 위치가 매우 위험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새로 도입한 장비들을 활용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3D 홀로그램으로
제 척수 부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종양이 자리 잡은 위치와 주변 신경들이 마치 우주의 별자리처럼 입체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종양이 주요 신경을 감싸고 있어서 일반적인 수술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미세신경 감지 시스템과 로봇, 수술 장비를 이용하면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2주 동안 여러 검사들이 이어졌고 의료진들은 매일같이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이 수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한국의 의료진들은 제게 또 다른 희망을 주었습니다. 젊은 레지던트 선생님은 매일 아침 영어로 안부를 물어주었고 간호사들은 서투른 영어로도 저희 부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반번 근무를 서는 박선영 간호사는 종종 한국 음식을 몰래 가져다주며 힘내세요.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라고. 수술 전날 밤 사라와 함께 영상통화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제이슨은 여전히 씩씩한 목소리로 아빠, 농구공 아직 가지고 계시죠? 라고 물었고 에밀리는 새로 연습한 피아노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 김민우 교수님이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브룩스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강한 척 해왔던 제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12시간이 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은 최첨단 장비들을 총동원했고 수술실에는 6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특수 제작된 미세수술 로봇이 미세한 신경 다발 사이를 누비며 종양을 제거해 나갔고 실시간 신경 모니터링 시스템은 끊임없이 중요한 신경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본 것은 사라의 눈물 젖은 미소였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대요, 여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곁에 서 있던 김 교수님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한국의 의료진들은 마치 천사처럼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밤낮으로 제 상태를 체크하고 작은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를 맡은 이수진 선생님은 끊임없는 격려와 함께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발가락을 움직였을 때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마침내 제가 혼자서 첫 걸음을 떼었을 때는 의료진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단순한 환자가 아닌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제 곁을 지키던 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네요.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우리 가족의 두 번째 기회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곳 서울대학병원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제 몸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이니까요. 3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회사 일도 다시 시작했지만 예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늦은 시간까지 일하지 않고 주말에는 반드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제이슨의 농구 경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러 갑니다. 얼마 전에는 그 아이가 결승전에서 멋진 슛을 성공시켰는데 그때 제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다녔다는 게 지금도 아이들의 좋은 놀림거리가 되곤 합니다. 에밀리의 피아노 발표회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청중석에 앉아 있다는 걸 알기에 그 아이는 더욱 자신감 있게 연주를 합니다. 사라와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동네 산책을 합니다.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때로는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의료진들, 특히 김민우 교수님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수님이 미국에 학회차 오셨을 때
저희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절망과 싸우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낯선 나라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제 서재 책상 서랍에는 그때 쓴 편지들이 아직도 봉인된 채로 있습니다. 가끔 그 서랍을 열어볼 때면 그때의 절박했던 마음이 떠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편지들을 영영 전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기적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 기적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그 기적을 경험했고, 이제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도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했던 그때,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한국의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함을, 그리고 그들이 제게 선물해준 이 소중한 시간들을, 이제 저는 매일매일을 기적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